네, 미국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 새벽 4시에 올해 첫 FOMC 성명서를 공개했는데요. 주요 외신들 모두 헤드라인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을 다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블룸버그의 메인 기사 보시면요. 연준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것이 노동시장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드는 최근 주식시장 약세와 유가의 하락, 세계 성장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물가 상승률 또한 목표치인 2%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 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 CNBC에서는 최근 중국 증시의 불안정이 연준의 행보가 기존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뉴욕 증시 투자 심리 지난해 8월 수준으로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는데요. 매크로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파생상품 전략가는 시장 공포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장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 자체보다는 빅스 선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빅스 선물의 경우 지난 20일 27.40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이는 지난해 9월 1일 기록한 29.73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CNN 머니 메인에는 이란, 유가보다 원유 수출이 중요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란이 수년 만에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저유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유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애플의 실적 성장이 아이폰 7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애플의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이폰 7이 시장에서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실적 행보가 달라질 거라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애플의 신규 제품 출시 시기를 고려해봤을 때 아이폰 7은 올 가을 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박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발빠르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주민 시간인데요. 오늘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네, 조금 약간 어수선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네. 사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지에 대해서 타이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최근 주가 동향 그리고 하락 이유와 향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사실상 FOMC 스탠스 그리고 또 미국의 기업 실적, 유가와의 연동 관계, 다양한 이슈들 화요일 날도 얘기를 좀 해봤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계 각국의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오늘이 이제 1월 28일이니까 아무래도 월말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1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올 들어 2주 동안에 세계 각국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중국 샹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8%를 하락을 했고,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4%와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선진국 주가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주가도 8%에서 한 11% 정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주가는 4.2% 정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지금 이처럼 또 하락한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원인과 분석을 해보면은 좀 더 나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주식 시장도 양대축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과잉 투자가 많았습니다. 과잉 투자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선진국들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 후유증을 좀 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지나치게 이제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2009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9.2% 정도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가 넘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전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3.5% 2009년이고, 그리고 2010년에는 0.4%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중국 경제의 축인 고정 투자가 얼마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는 네. 전체 중국 GDP 중에서 투자를 해서 성장한 비율, 그러니까 전체 GDP 중에서 고정 투자 비율이 41%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그게 좀 더 뛰어서 46%가 되고 2010년에는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부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공급 과잉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과잉이라는 건 생산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연속 4년 동안에 생산자들의 그 물가 지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 기업의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중국 주가는 좋지 않겠죠. 이런 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미국 쪽은 어떤가요? 네, 미국은 아마 그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과감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경기와 주식시장을 부양을 했는데요. 먼저 이자율을 좀 복습을 해보면은 2008년 당시에는 5.25% 정도 금리였는데 지금 현재 금리 약 0.25% 정도 레벨로 떨어졌고 그리고 세 차례나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시장에 미국 정부가 돈을 공급한 게 약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2009년 3월 달에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676레벨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난해 5월에는 S&P 지수가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2135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양적 완화로 인한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거품 해소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가가 언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뭐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날씨하고 주가는 좀 맞추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 주가를 맞춘다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중국 성장의 기본이 과잉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부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기업과 은행에 있는 부실을 털어내기 시작할 때, 즉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가 좀 중국 주식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세계 경제를 볼 때 전체적인 투자가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책 당국이 지금은 오늘 FRB에서 이제 이자율을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의견은 지금 현재 FRB가 이렇게 이자율을 동결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니까 좀 심각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우려 섞인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다시 통화 정책을 미국 정부가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발표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 주가는 좀 돌아설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좀 빠르면은 올 하반기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주식 시장이 좀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언제 FOMC 정책 동결 발표 이후에 또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정책 방향 그리고 또 뭐 미국 기업 실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가와의 연동 관계 이 부분 또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오르면은 미국 주가도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어로 아주 커플링 둘이 같이 간다는 의미죠. 그 주가와 미국 주가와 유가는 굉장히 같이 동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유가의 흐름이
이란이 좀 공급 과잉을 생산을 다시 확장을 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올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생산을 좀 줄인다 이런 표현이 없고 오히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 같이 가기 때문에 미국 주가와 유가는 좀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미국 주가도 당분간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한 좀 오르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월가의 예상은 어떤가요? 네, 이 월가의 예상이라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FRB가 발표한 그 뉴스를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요한 워딩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를 아주 깊게 좀 모니터링 하겠다.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좀 의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금리를 동결은 했지만은 향후 좀 공격적인 그 통화정책 다시 좀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지만은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그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 실적은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평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미국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좀 나쁜 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의 그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가 70%지만 제조업이 위축이 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연봉이라든가 그 봉급이 좀 줄어들고 결국은 소비가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그 공급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0m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난해 11월부터 기준선인 50m를 계속 하회하고 있고 이런 의미는 아마 침체 국면으로 미국 경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작년 11월에서 12월 각각 전년 동기 동월 대비해서 11%와 13%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9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생산이 안 되고 있으면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고 결국은 소비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는 미국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향후 주가도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앞서서 양적 완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글로벌하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양적 완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중국이 제일 공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올 들어 한 270조 정도의 장단기 자금을 공급해서 주식시장을 받치려고 했지만은 중국 정부가 깨달은 게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이상 추가 정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그 의견과 달리 좀 세금을 감면하면서 약 170조 정도의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걸로 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드라기 총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2%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또 양적 완화 조치를 시사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업에서 내고 있는 세금 이 부분 법인세를 32.1%에서 29.9%로 하락을 했습니다. 내렸고 아마 BOJ 정책회의가 오늘 있는데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 조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시사에 대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일본도 양적 완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돈으로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의 글로벌 이슈 주민 함께 하셨고요. 이정호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